네, 여러분, 그래도 핵폭탄이 엄청나게 멋있다는 거 하나는 좀 인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5, 4, 3, 2, 1. 바로 얼마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최고의 핫 이슈 초전도체에서 살짝 벗어나서 오늘은 바로 오늘 광복절에 개봉한 영화죠. 가장 뜨거운 영화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제가 영화 팬들의 성지 용산 아이맥스 용암액에서 아이맥스 맨 앞자리에서 오펜하이머를 보고 왔습니다. 예매는 개봉 3주 전부터 해야 했고요. 예매가 시작된 바로 그날 예매를 했더니 가장 안 좋은 자리가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예매가 치열했고요. 영화관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사실 저처럼 오늘 개봉일에 벌써 영화를 보고 오신 분은 많지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포일러 없이 그냥 영화를 보고 온 한 사람의 물리학자로서 저의 감상, 그리고 이 점은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꼭 알아두고 가면 영화를 2배로 재밌게 볼 수 있는 꿀팁 감상 포인트,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발명한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미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맨하탄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바로 이 책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로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는 오로지 신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전해주고, 인간은 그 덕분에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벌로 신들에게 붙잡혀서 평생 동안 고문을 당하는 슬픈 운명의 사나이입니다. 이 책의 제목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는 오펜하이머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불 대신 핵무기요. 이 영화는 미국에서는 7월 21일 날 개봉했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더 늦은 날인 광복절 8월 15일에 개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절에 일본의 식민지 신세에서 독립하게 된 것은 물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노력,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 등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항복시켜서 마침표를 찍게 만드는 것은 뭐니 해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2발의 원자탄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바로 이 오펜하이머가 만든 것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어떤 일본인 아저씨가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시고 정성스럽게 감상문을 적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는 소위 국뽕 영화인가? 일본의 핵무기가 투하되는 모습이 자세히 묘사가 되는가? 또는 일본과 미국의 갈등 관계가 자세히 드러나는가? 그건 그다지 기대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역사적 배경과 주요 상황들은 나오지만요. 예를 들어서 영화 탑건2, 탑건 매버릭을 보시면요. 제작진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고 아예 이름도 나오지 않은 가상의 적국을 상정해서 그 적국의 군대를 쳐부수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정도로 이 영화는 일본 이야기는 조금만 나오고 미국 국내 상황에 집중합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모습이 자세히 묘사된 영화로는 천재 여성과학자 마리 퀴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마리 퀴리. 마리 퀴리는 핵무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마리 퀴리가 진행한 방사능에 대한 연구가 후에 과학자들을 핵분열을 발견하게 하고, 그 핵분열 연구 덕분에 핵폭탄이 만들어져서 후세의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로서 그 장면이 들어갑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그린 영화 미드웨이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핵폭발 장면이 멋있게 나오느냐? 나옵니다. 오펜하이머와 그를 따르는 과학자들이 만든 핵무기가 폭발 실험에 성공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대했던 것만큼 멋진지는 사람들이 평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감독인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을 그래도 조금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니면 진짜 핵폭탄을 가져와서 터뜨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저 핵폭발 묘사가 얼마나 사실적인가? 그건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으면 제가 직접 핵무기를 맞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맨하탄 프로젝트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보면 재밌을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영화는 진짜 말 그대로 물리학자들에게 헌정하는 영화입니다. 그 당시 물리학계 최고의 스타였던, 아니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들로 남은 위대한 물리학자들이 영화에 전부 등장을 합니다.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새로운 물리학인 양자역학을 끝끝내 반대했던 꼰대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맨하탄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오펜하이머와 인간적인 교류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닐스 보어, 덴마크 물리학자로서 양자역학의 기둥을 세운 양자역학의 아버지 같은 인물입니다. 원래 이분은 맨하탄 프로젝트에 합류하지 못했지만 매우 극적인 과정을 거쳐서 겨우겨우 합류하는 데 성공합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앞서 말한 닐스 보어의 수제자이며 이분 또한 양자역학의 기둥을 세운 양자역학의 또 다른 아버지 같은 인물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리고 나치 독일의 편에 서서 핵무기 개발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리처드 파인만, 미국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릴 정도로 위대한 미국인 물리학자죠.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같은 교양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화 속에서 신나게 작은 북을 둥둥둥둥둥 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이 물리학자들의 이름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익숙한 분도 있을 것이고 이 물리학자들의 이름이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반가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물리학자들을 영화 속에서 직접 만나는 것이 놓칠 수 없는 감상 포인트고요. 이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남긴 말을 영화 속에서 아주 멋지게 대사로 재현해놨는데 그것은 영화 속에서 직접 보시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장면은 바로 오펜하이머의 복장입니다. 오펜하이머는 극중 초반에 바로 이런 군복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는 전쟁 중에 비밀리에 핵무기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으므로 당연히 미국 군대가 주도하였고요. 미군은 과학자들에게 소령, 중령 이런 식으로 계급을 하나씩 준 뒤 군인으로서 입대를 시켜서 하나하나씩 명령을 내리면서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펜하이머도 그 방침을 따랐지만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이 강했던 오펜하이머는 바로 이렇게 양복을 입고 등장합니다. 양복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는 민간인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당신들 군인들과 협력 관계에서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당신들 부하인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영화 속에서 양복을 입고 모자를 쓴 오펜하이머의 모습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자는 아무리 봐도 국광색인데 또 다른 빼놓을 수 없는 감상 포인트는 바로 이 영화에 엄청난 19금 씬이 나오는데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이 영화 속의 19금 장면은 단지 그런 에로스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오펜하이머는 그가 가졌던 애정관계 때문에 정부 인사들로부터 협박을 받게 됩니다. 원자폭탄을 만들어 미국을 승리로 이끈 사람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격인데요. 이 19금 장면은 국가가 한 인간을 어떻게 절망 속에 빠뜨리는가 하는 비극적인 소재로 사용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는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핵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한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로 핵무기를 만드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도전, 그리고 그 어려움, 그리고 나라를 위한 일이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건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서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겪는 고뇌, 이런 모든 괴로움을 겪는 오펜하이머가 마치 신들에게 불을 훔쳐낸 벌로 고문을 당하는 프로메테우스처럼 이 영화는 묘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비슷한 영화를 하나 추천드립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인데요. 역시 배경은 세계 제2차 대전이고요. 앨런 튜링이라는 영국의 천재 수학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2차 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나치 독일의 통신 암호 시스템을 무력화시켜달라는 영국 군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두 이야기는 매우 공통점이 많습니다. 핵분열 현상이 처음으로 과학자들에게 관찰된 후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핵폭탄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수학자들에 의해서 계산 이론이 먼저 나온 후 몇 년도 되지 않아 초보적인 형태의 컴퓨터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엄청난 전쟁이 없었더라면 이런 무시무시한 속도의 과학기술 발전은 평소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쟁 속에서 인류의 거대한 발전을 이끌어낸 한 천재, 그리고 그 천재의 도전과 성공, 그리고 고난, 국가가 그를 배신한다는 것까지 두 이야기는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를 보러 가시기 전에 이미테이션 게임을 먼저 보고 가시면 두 인물의 이야기가 겹쳐지면서 영화를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극중 어떤 인물이 가졌던 의심과 궁금함이 해소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더더욱 큰 의문과 괴로움,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가지고 영화관을 나서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는 영화관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영화 오펜하이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개봉한 영화니까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나서 또다시 리뷰를 할 시간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스톤이었습니다.